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25 전형과 24 입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숭실대는 교과는 학생부 우수자, 그리고 종합에는 SSU 미래인재, 크게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추천 전형이에요. 교과 100%. 근데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졸업 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22년에서 24년 사이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만 일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가 모든 계열이 다 똑같아요. 2하5. 다만 이제 자연 계열은 수학에서 미적 기하, 융합 특성화도 수학은 미적 기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해서 봐주시고, 반영 방식은 석차 등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문 경상은 국수영사함, 자연 계열은 국수영가, 특성화는 이제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은 국수영사 가한 요거를 다 본다. 그러면 어떤 게 변경됐냐면 작년까지는 인문 경상 계열이 최저가 2합 4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 최저를 완화시켜 준 게 아마 입시 결과 컷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작년 입결보다 올해 입결이 훨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교과 전형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은 한번 고려하셔야 됩니다. 종합 전형은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숭실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단계 3배수의 2단계 면접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영 방식 기준에서는 학업, 진로, 숭실 역량이라는 이제 세 가지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에서 교과 성적과 이 세특 요런 것들, 수행 성실성 요걸 합쳐서 20% 반영을 해요. 반대로 진로 역량 혹은 활동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을 무려 50% 반영합니다. 그럼 요게 느낌이 뭐하고 똑같냐면 국민대하고 약간 유사하죠. 국민대가 진로 역량이 50%에 가깝잖아요. 특히 국민 프론티어라고 하는 전형을 보면은 그거하고 매우 비슷하다, 흐름이.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숭실 역량,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가미된 게 바로 요거예요. 인재상, 그 적합도라고 하잖아요. 각 지원 학과의 핵심 역량을 네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것이 포함돼서 30%가 된 거지,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공동체 역량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뭐 한 10%에서 1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적합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거다, 요 숭실 역량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면접 평가 방식 기준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하고 인성 잠재력에서 각각 50%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서류에서의 그 50%의 진로 역량을 거의 면접에서도 그대로 물어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시 문항들을 보면은 뭐 지원 동기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어떤 과목 선택했느냐, 어떻게 진로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설명해달라 등등등.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내용을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 준비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질문, 예시, 문항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숭실대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들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이제 동시에 한번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는 좀 해놨고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년치 혹은 3개년치를 좀 비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평균값 산출하려고 하시면은. 반대로 이제 종합 전형은 숫자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숫자에 절대 매몰되지 마시고 서류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내한테 적합하냐. 다만 지금 이 미래인재 전형은요,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반영 비율로는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20% 정도를 반영했을 때에 내신 집단들이 요 정도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국민대에 비하면은 조금 더 많이 2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더 많이 대거 진입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대하고 숭실대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잖아요. 저는 위치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대의 그 지역적 위치, 강북,
그리고 숭실대 위치, 예, 강남.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거리나 여러 가지도 또 이제 기준을 잡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숭실대를 쓸 수 있는 집단 중에서는 그쵸, 요 집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원 역량은 매우 우수하지만 그 내부 경쟁에 의해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까지 떨어진 친구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벌어져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저만의 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일반고 학생들 기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저라면은 50%컷 기준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평범한 학생들 기준 했을 때 요거보다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은 딱 국민대에 국민 프론티어 쓰는 정도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흐름상.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고, 교과전형은 2합 4인데 지금 요 정도의 컷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2합 4일 때 기준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2합 5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높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에서 2.2 사이 정도 값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겠냐. 2.0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래나. 이게 한 등급 차이에 숭실에 얼마만큼 몰리냐도 또 관건이긴 해서, 근데 진짜 2등급 극초반대에서 아마도 교과 전형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판단해서 한번 결과 컷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숭실대는 좀 변수값들이 있죠. 인문계열 기준에서 쭉 살펴보시면 지금 전체 평균을 제가 지금 여기는 정리를 좀 못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2.4 정도예요. 그러면 올해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2.2 정도로 올해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인재 전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별컷 기준에서 50%컷 이내에서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뭐 혹여라도 이거를 뭐 설마 저는 강남에 계신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은 잘 안 하지만 강남권에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70%컷까지는 뭐 따져 보실만 하시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 평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SSU 미래인지에서 가장 큰 반영 비율은 50%, 바로 진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가 인문계열 학과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문계열 학과와 뒤에 있는 요 학과까지가 다 인문계열이에요.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보면은 교과 전형 기준에서는 평균이 2.4이고 70%도 2.45입니다. 엄청 빡빡하죠. 그러면 실제로 100%꼭 갔어도 2.5가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몇몇 특정 학과들은. 그러니까 전체 평균 기준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몇몇 학과들은 막 2.9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2합 4일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2합 5로 완화가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작년 정치외교학과 2.93이었잖아요. 아, 올해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도 2.4 이내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치로만 따져보면은 저는 2.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최대 맥스 따져본다 해도 지금 느낌상으로는 2.6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맥스 기준에서 2.6은 안 넘어갈 거다. 2.5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2합 4에서 2합 5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2합 4랑 2합 5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고는 50% 컷. 만약에 내가 강남 8학군이다 70% 정도를 좀 참고해서 보시고, 어문계열 학과들은 안 보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어문계열 학과들은 안 보는 거다. 이거는 어차피 외고 아니면은 자사고에서 특정 언어 쪽으로 특화한 애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그냥 일반 학과 쪽에 내가 진로 활동 열심히 한 거에다 그냥 갖다 꼽는 거다
다만 이 서류평가 요소 꼭 비교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게 50%를 차지하는 진로 역량이니까요. 진로 역량이 얼마만큼 매칭되는지를 꼭 비교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연계열 기준에서 제가 왜 인문계열이 올해 이하 모로 바뀌면 2.2 미만 그리고 최대 맥스도 2.5 잘 안 넘어가 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계열 보시면 알아요. 자연계열 한번 보세요. 자연계열 원래 이하 모잖아요. 물론 수학이 미적과 기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자 정확히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이하 모를 맞추는 자연계 학생들은요 3분의 2 이상이 수학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적과 기하를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0 플러스 탐구입니다. 0 플러스 과탐으로 거의 맞추기 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일반적인 인문계에서의 확통 기준한 이하 모로 반영을 하는 컷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자연계열은 공과계열, 소프트웨어 계열이 따로가 아니라 자연대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 모집 단위가 다 통합이에요. 근데 전체 평균하면 이하 모 기준했을 때 평균이 2.13이고요. 70%꼭 기준하면 1. 자연계열 기준에서 송실대 자연계열은요 그냥 자연대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학이든 소프트든 건축이든. 그래서 전체를 자연대학에서 다 볼 수 있고, 전체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2.13 그리고 70%가 2.14입니다. 근데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선호도가 높은 거는 다 1등급 돼서 끝나요. 화공, 의생명, 컴퓨터, IT, AI. 이게 숭실대가 굉장히 자연계에서 특화되어 있는 게 컴퓨터 쪽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70%가 1.88이에요. 이하 모 기준에서도. 그런데 지금 뒤에 조금 후순위에 있는 모집 단위들을 봐도 70%꼭 기준했는데 2.5가 넘어가는 모집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인문계열도 자연계열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자연계열의 전체 평균치만큼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2.2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문과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2.2 여기까지, 그리고 최대 맥스는 2.5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문계열에서 이하고 맞추면 숭실대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자연계열 기준에서도 2.5가 넘어가면 합격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아주 극소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요 상황을 한번 따져보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래인지 전형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교과 전형 컷하고 워낙 편차값들이 많이 나 보이죠. 하지만 이제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좀 계획을 잡아 주시는 게 맞다. 지금 50% 컷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2.5에서 2.6 사이가 일단은 지원하는 기준점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뒷부분으로 얼마만큼 벌어지느냐, 맥스로 따지면 3등급 넘어가는데 일반고 기준에서는 2.8, 2.9 그 정도 안에는 그래도 앞자리가 2자이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숭실대를 내가 종합으로 쓰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8, 2.9에서 합격하는 케이스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일반고 기준 했을 때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3등급에서 제가 합격하는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경험을 거의 못 해봤어요. 정말 3등급 대에서도 전략적으로 잘 노려가지고 만약에 숭실대를 보내신 만약에 그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제가 리스펙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실력자들이신 거죠. 제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런 입결들을 가만히 가끔 보고 있으면은 약간 현타가 와서 저도 야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내가 학생들한테 이 학교를 쓰자 이 학과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정말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입시 결과들을 그냥 스피드하게 한번 보면서 요런 흐름으로 좀 써야 되겠구나, 요런 흐름으로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요런 느낌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숭실대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제목을 입시를 보다 그냥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겠죠. 입시를 보다 오늘 숭실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